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8일 도쿄에서 10명, 카나가와에서 8명의 감염 발표 등 총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6,367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079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총 12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768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78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대에서 80대까지 남녀 총 10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았으며 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 나머지 2명은 해외 도항 이력이 있는 자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는 4명으로 밝혀져 누적 사망자는 241명입니다. 이로 인해 도쿄는 13일 연속 50명을 밑돌았으며 20명을 밑돈 것은 4일 연속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5,065명이며 도쿄에서 발표한 양성률은 2.7%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검찰청법 개정이 핫한 이슈인데요. 18일 정부와 여당이 검찰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국회 통과를 포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아베 신조 총리는 자민당의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과 총리 관저에서의 회담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정기국회 중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키오도 통신은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은 아베 정권이 법안 표결 방침을 전환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도 총리의 정권 운영에 타격이 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니카이 간사장은 18일 당 임원회에서 이번 국회는 코로나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표명하며 추가 경제대책을 포함한 2020년도 제2차 보정예산안의 성립에 최우선으로 추진할 의향을 강조하였습니다. 당분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대책에 집중하고 가을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다시 성립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7월 5일로 예정되어 있는 도쿄도지사 선거에 집권 자민당이 독자 후보를 내는 것을 단념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과 시모무라 하쿠분 선거대책위원장이 이 내용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아베 총리도 도쿄의 긴급사태 상황 등을 토대로 부득이하다며 승낙하였습니다. 자민당은 향후 코이케 지사의 의향을 확인하며 지켜본 뒤 도지사 선거에 대한 대응을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뭔가 자민당이 코이케 지사한테 끌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코이케 지사의 인기도 연일 고공행진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정치인 인기 여론조사에서도 오사카부의 지사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뜨거운 인기입니다. 코이케 지사가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언론인으로 시작해서 중의원, 참의원 합해서 8선을 지낸 국회의원입니다. 92년에 참의원 선거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을 했고 2000년 자민당으로 옮겨 환경상, 여성 최초 방위상에 이어 2016년 여성 최초 도쿄 도지사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선거의 여왕이라고까지 불리는 인물입니다. 자민당 소속이었으나 2012년 당 총재 선거 시 아베 총리의 경쟁자를 지지하며 아베 총리와는 등을 지게 되었고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민당에서도 연일 주가가 오르는 코이케 지사에 대해 대항할 인물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과 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여성 총리 후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일본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갈지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코이케 지사는 평화헌법 개정을 주창하는 개헌파로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며 일본의 대표 극우단체인 일본회의의 국회의원 간담회 부회장과 혐한단체인 제특회 관련 활동도 하였습니다. 향후 대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 코이케 지사의 행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경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뒷걸음질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내각부의 발표에 따르면 18일 물가 변동 영향을 제외한 올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와 비교해 0.9%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분기 기준 실질 GDP가 줄어든 것은 2분기째가 됩니다. 이 추세를 1년으로 환산하였을 때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4%가 됩니다. 영역별로는 GDP 기여도가 가장 큰 개인 소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0.7% 줄었으며 기업 설비 투자는 0.5% 감소, 수출과 수입은 각각 6%와 4.9%로 급감하였습니다. 이 밖에 공공투자와 주택투자가 위축세를 보이는 등 주요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본의 2019년도 실질 GDP는 전년도 대비 0.1%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일본 경제는 2014년도 이후 5년 만에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주 전문 부대인 우주작전대를 창설했다는 소식입니다. 18일 항공자위대는 우주 쓰레기의 감시 등을 수행하는 부대인 우주작전대의 신편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신편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주작전대의 본거지인 도쿄 후추 기지가 아니라 방위성이 있는 이치가야에서 열렸으며 대장과 기수 2명만 참가하였습니다. 코노타로 방위상은 푸른 세계 우주작전대 깃발을 수여하며 새로운 안전보장 환경에 빨리 적응하려면 빨리 우주 상황 감시 등의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주작전대는 20명으로 출발하고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나 미국 우주군과 협력하며 공간 쓰레기로 불리는 우주 쓰레기나 수상한 인공위성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NHK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아베 내각 지지율 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安倍内閣の支持率です。支持すると答えた人は、先月の調査より2ポイント下がって 37% だったのに対し、支持しないと答えた人は7ポイント上がって 45% でした。支持しないが支持するを上回ったのは、おととし6月の調査以来となります。 다음으로 코로나19에 대해 불안한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불안하다가 53%, 어느 정도 불안하다가 29%로 불안을 느끼는 비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잘했다가 5%, 어느 정도 했다 39%, 별로다 37%, 전혀 못했다 16%로 부정적인 반응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39개 연의 긴급사태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적절했다 36%, 너무 빨랐다 48%, 너무 늦었다 7% 등 빨랐다는 의견이 앞섰으며 5월 말에 전국 긴급사태 해제에 대해서는 해제된다 22%, 해제되지 않는다 69%로 해제에 부정적인 의견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스모협회는 18일 선수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감염력을 확인하는 항체 검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항체 검사는 이날부터 시작하여 43명이 검사를 받았고 향후 하루에 약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에타케 키요타카 선수가 13일 코로나19에 의한 합병증으로 28세 나이에 사망한 것에 대한 영향으로 스모협회는 희망하는 전 선수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선수 700명, 코치 100명, 심판 및 운영 등을 합쳐 최대 약 1000명 규모의 검사가 될 전망이며 검사 종료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5월 18일 12시경 미야기현에서 진도 4를 관측하는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지는 미야기현의 바다이며 규모는 매그니튜드 5.2, 진원의 깊이는 약 50km로 알려졌으며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2020년 1에서 3월기 순손익은 1조 4,381억엔, 최종 손익은 9,615억엔의 적자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90여 개의 신흥기업 등에 투자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투자처의 기업의 가치가 내려간 것이 요인으로 보입니다. 분기 영업 적자 및 최종 적자를 모두 기록한 것은 15년 만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화배급사 12개의 4월의 흥행수입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96.3% 줄어든 6억 8,824만 엔이었다고 일본 영화 제작자 연맹이 밝혔습니다. 영화 제작자 연맹에 따르면 4월의 흥행수입 총액은 집계가 흥행수입 기반이 된 2000년 이후 최저라고 밝혔으며 이는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전국으로 확대한 4월 16일 이후 전국에서 거의 모든 영화관이 휴관하여 흥행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코바야시 케이지 사무국 차장은 끔찍한 숫자이다. 동일본 대지진의 2011년에 흥행수입이 급감했지만 전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5년이 걸렸다. 모처럼 지난해 사상 최고의 흥행수입을 기록했으나 회복될지 매우 불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 여름에 일본 후지산의 모든 등산로가 폐쇄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폐쇄된 야마나시현의 등산로에 이어 시즈오카현이 관리하는 3개의 등산로도 폐쇄를 발표하였습니다. 밀접, 밀집, 밀폐의 산미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산막이 휴업에 들어가며 모든 등산로의 순찰과 유지 관리를 못하여 등산객의 안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폐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4개의 등산로가 모두 통제가 되는 것은 전후에 시즈오카, 야마나시 양현이 등산로 관리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역사를 거슬러서도 분화가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후지산의 폐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